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원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원 계획은 이번 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지 혹은 의료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서 간호사 대상자의 관계를 종료하고 퇴원 과정을 평가합니다. 대상자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자해 퇴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간호사는 대상자가 퇴원을 하려는 이유를 파악을 하고 아직 치료와 진단이 끝나지 않았음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자해 퇴원 양식에는 대상자와 가족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임종 과정이나 혹은 치료 과정 중에 대상자가 더 이상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거나 혹은 치료가 무의미할 때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치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하는 치료만 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없이 안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건강관리기관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사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감각기능, 인지기능, 기동성의 변화가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안전법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기준에서는 환자 확인,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낙상 위험도 사정과 낙상 예방 교육, 활동, 욕창 위험도 사정 및 관리, 심폐소생술 시행, 수술실 및 중환자실 등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 및 보호장구 착용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인이 하는 진단 및 검사, 시술, 수술 및 마취,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안전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25%에서 35%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낙상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빈도가 높아지고 또 허약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또 낙상을 하는 노인 가운데에 40%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낙상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뇌졸중이나 실명, 관절염, 저혈압 등이 있습니다. 낙상을 입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중등도 손상부터 골반 골절이나 두부 손상, 손목 골절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낙상은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에 의한 사고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의한 사고는 사고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이 대상자에게 있는 사고로 스스로에 인한 절단이나 손상, 화상, 이물질 섭취, 화재, 쉽게는 서랍에 문이 손가락이 끼인다거나 이런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처치 관련 사고는 의료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사고로 약물 및 수액 주입, 드레싱, 환자 이동, 온열기와 같은 외부 기구의 사용 등에 대한 오류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구 관련 사고는 기계의 기능장애, 고장, 기계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혹은 전기 위험성으로 초래됩니다. 고장난 기구가 있다면 다른 대상자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기구에 표시를 하고 즉시 고장을 보고하게 됩니다. 침상 난간이나 바퀴 잠금 장치가 오작동하게 되는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감시기구와 치료기구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화재는 침대에서의 흡연이나 전기화재 혹은 마취와 관련된 화재들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간호사는 가장 먼저 대상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대상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화재가 발생한 근처에 있는 대상자들부터 대피를 시키게 됩니다. 산소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소를 끄고 대상자를 대피시키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는 안전한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대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는 침대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시킵니다. 화재 신고를 하고 대상자가 위험 지역에서 대피한 후에는 간호사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의 정책을 잘 따르고 연소성 물질을 불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나 직원, 보호자의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기관은 화재 경보음이 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화재용 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 근처에는 개폐를 방해하는 기구들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모든 위험 요소와 환경과 위험 요인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기동을 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기구나 가구가 있는지 혹은 침대의 위치가 침상 옆 탁자에 있는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지 또 개인위생용품들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와 같은 요인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또 대상자가 혹은 가족이 안전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안전 상태를 사정한 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안전에 위협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간호계획을 개별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관련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간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체온 조절이나 신체 외상의 위험이나 지식이나 상해나 낙상의 위험 등에 대한 간호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간호 중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의 환경을 변화시켜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하게 고안된 침대나 휠체어, 변기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호출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호출기가 대상자의 손에 쉽게 닿는 곳에 놓아둡니다. 이동 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호출기를 누르게 되면 간호사는 대상자가 혼자서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도움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이동형 보조기구가 문제가 없는지 안전한지 자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낙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낙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교육을 하고 안전대책을 수행합니다. 의식에 혼돈이 있거나 진압력이 손상된 대상자 혹은 자주 낙상이 일어나는 대상자 그리고 치료기구를 제거하려는 대상자에게는 침상난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침상난간은 대상자가 침대에 있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할 경우 대상자의 움직임이나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양쪽의 침상난간을 모두 올리는 것만으로도 대상자는 안전하게 침대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대상자나 약물로 진정된 대상자가 침대에서 낙상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진압력이 없는 대상자는 침상 난간만 사용해도 혼돈이 더 심해지고 더 많은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혼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간호중재는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동과 불안이 감소되지 않으면 대상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신체 보호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보호대는 적용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체 보호대 적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억제는 화학적 억제, 물리적 억제가 있습니다. 화학적 억제는 대상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항불안제나 진정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억제는 대상자가 제거할 수 없는 기계적 장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체 보호대는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이나 신체 일부에 손이 닿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되면 부동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압박석 궤양이라든지 변비나 실금 혹은 심한 경우에는 호흡기계와 순환계를 억제해서 사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체 보호대가 적용되었을 때는 대상자는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체 보호대에 스스로 몸이 조일 수도 있습니다. 신체 보호대를 하는 목적은 대상자의 낙상으로 인한 손상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견인이라든지 정맥 주입, 비위관 영양, 유치 도녀관 같은 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혹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 보호대의 사용은 각 기관의 정책에 따르게 되는데 보호대의 사용은 임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대상자의 처방된 치료와 간호 계획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기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킷 보호대입니다. 이 재킷 보호대는 대상자가 침상 밖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끼형으로 착용하게 되며 이 재킷형 보호대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딜리룸이 있는 대상자, 그런 대상자들이 침상 안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이 재킷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꽉 조인 신체, 꽉 조인 흉부 압박으로 인해서 굴욕감이나 공포, 두려움, 분노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킷형 보호대 대신에 옆에 있는 벨트 보호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벨트 보호대도 대상자가 낙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혹은 대상자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신체적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팔꿈치 보호대는 대상자의 팔꿈치에 적용해서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그러한 보호대입니다. 이 팔꿈치를 안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떠한 시술을 했다거나 혹은 이 팔꿈치를 굽혔을 때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끈으로 이루어진 사지 보호대 혹은 클러위치 보호대, 이것은 손목이나 발목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지 보호대를 적용하기 전에는 적용하는 부위인 손이나 발목에 패드나 혹은 거즈,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서 신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의 보호대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보호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상자에게 보호대를 적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대안들을 먼저 시도해 봐야 됩니다. 보호대를 선택할 때에는 보호대 적용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목적에 맞으면서 대상자의 움직임을 가능한 적게 제한하는 보호대를 선택합니다. 보호대를 착용하는 대상자는 자아조절감의 상실이나 굴욕감, 공포와 분노, 안절부절 못하거나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것들을 줄여주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곁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안도감을 주고 불편감을 줄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호 목적으로 억제를 하였고 안정될 때까지만 사용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반드시 신체 보호대의 종류와 적용하고 제거한 정확한 시간, 억제 전과 억제 중에 대상자의 움직임, 억제 시에 행해진 간호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억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과 함께 설명 내용을 차트에 기록합니다. 신체 보호대 사용 시에는 대상자의 적절한 신체 선열을 유지해서 경축이나 신경 손상, 혈관 손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너무 꽉 조여진 신체 보호대는 혈액순환과 심호흡을 제한할 수 있고 신경 손상과 혈관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적용하기 전에 뼈 돌출 부위나 보호대를 적용하는 부위에 패드를 대어주고 정맥주입관이나 다른 기타 장치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보호대를 적용하고 있는 동안은 30분마다 대상자를 사정하고 보호대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피부 통합성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맥박을 촉지하고 피부색과 피부 온도, 신체 부위의 감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시간마다 30분 동안은 보호대를 제거해 줍니다. 또한 보호대는 응급 상황에 쉽게 풀거나 자를 수 있는 재질, 그리고 쉽게 풀거나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기본간호학원 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 LMS에서 퀴즈를 꼭 확인하시고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5주차 수업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주차에 퀴즈 시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고 퀴즈 시험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께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5주차 정도까지는 시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지만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7주차, 8주차까지 잘 들으시고 나서 중간고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